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피는 이야기를 구독하세요.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아내가 결혼 20년 동안 바람을 피웠습니다. 오늘의 비슷한 줄거리를 즐겨보세요. 스테이시 리프터는 웃으며 애틀랜타의 고속도로에서 BMW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계획보다 조금 늦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도시의 유명한 교통 체증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발 지연은 애틀랜타 교통 때문이라고 비난하는데 시간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스테이시보다 거의 10살 어린 닉은 훌륭한 연인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연인이기도 했습니다. 뛰어난 대화가 그의 매력과 친밀한 만남 후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은 그녀가 도시를 떠나면서 분명해졌습니다. 스테이시의 생각은 닉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점차 닉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너선과 그녀의 딸 스테이시가 시간을 보내기를 고대했던 케이시를 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과 함께 그녀의 만족이 완전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기분을 알고 있었고 조나단을 향해 인내하고 사랑할 계획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 그녀의 미소는 집에 도착했을 때 두세 개의 최고를 모두 누리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스테이시는 남편의 픽업 트럭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차고에서 없어져서 이상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로 인해 그녀의 기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조나단이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그녀를 맞이하기를 바랐지만 조나단과 케이시가 어디에 머물지 고민하는 동안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 그녀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그녀의 생각은 산만했고 그녀는 아무도 그녀에게 전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켜기로 결심하고 다시 한번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조나단은 간단하지만 실행에 성공한 것을 다시 한번 축하했습니다. 그의 아내를 기쁘게 하고 놀라게 할 훌륭한 계획. 몇 달 동안 애틀랜타에서 그녀의 계획 회의에 대해 알고 있던 스테이시는 운명에 따라 1년에 2번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이 회의는 몇 주 전 자너선이 집을 짓는 것에 대해 접근하기 몇 주 전 그의 20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회의의 사업 부분이 완료되고 조나단은 고객 소년 드레이크와 편안함을 느꼈을 때 애틀랜타에 있는 가족을 위한 대규모 별장입니다. 그는 다음 달 10일에 보이드의 머릿속에서 최근에야 형성된 아이디어를 표현했습니다. 애틀랜타 시내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녀의 호텔 근처에 있는 좋은 레스토랑에서 멋진 저녁 식사로 그녀와 그녀의 동료를 놀라게 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식사할 때 테이블에서 그녀에게 선물하고 싶은 진주 목걸이를 샀습니다. 내 딸이 저녁을 먹습니다. 당신을 위해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이는 그녀가 지금 대학에 있고 도시의 좋은 장소를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걸이가 당신 아내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집에 오면 그냥 애틀랜타로 가서 직접 배달하는 게 어때요? 제가 예전에 제안했지만 스테이시는 아내가 너무 바빠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내는 늦은 저녁을 먹고 최대한 빨리 호텔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음날 여기서 쉴 의무가 있고 여기까지만 여행해야 무시될 뿐인 것은 조금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조나단은 나에게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고 추리했습니다. 조나단은 딸이 옆 테이블에 앉기로 동의하면 딸과 그 친구의 저녁 식사를 내가 사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스테이시가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영상을 보내주세요. 스테이시가 목걸이 상자를 열었을 때 놀란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제 딸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전화나 문자로 모든 일을 처리하실 수 있지만 대답은 분명 딸일 거예요라고 하더군요. 이 일이 완료되도록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나단은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열었던 파티를 위해 집으로 피자 몇 장을 배달했습니다. 그는 부모님 스테이시의 부모님, 형, 처제, 그리고 스테이시의 이혼한 여동생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스테이시가 기념일 선물로 그녀를 놀라게 했을 때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자너선의 16세 딸 케이시도 그녀의 친구들 몇 명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너선은 그들이 대형 스크린 TV에서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보이드의 딸이 앉을 것입니다. 의심을 일으키지 않고 가능한 한 스테이시와 가깝게 그녀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나에게 비디오를 보낼 것입니다. 그녀는 스테이시와 그녀의 동료 수가 음식을 주문한 후 포장된 선물을 배달하기 위해 웨이터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스테이시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볼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고의 기념일. 조나단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우리 쪽에서 어떤 소리도 전달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설정했으므로 어머니와 함께 있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제가 생각한 좋은 아이디어 등 자유롭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K씨는 스테이시가 잘생긴 청년과 손을 잡고 나타나자 물었습니다. 그녀가 수와 함께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조나단은 그가 꽤 친한 친구인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스테이시의 아버지는 그저 하럼프 소리를 냈고 부부가 자리에 앉자 조나단의 말에 눈살을 찌푸렸다. 조나단의 TV 주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대화를 쉽게 들을 수 있었다. 오늘 저녁에 당신 남편이 우리 저녁 식사 비용을 지불해줘서 정말 다행이다. 모르는 남자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이번 기념일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어도 너에겐 신혼여행보다 훨씬 나을 거야. 그럼 스테이크를 주문하는 게 좋을 거야. 스테이시는 싱긋 웃으며 힘이 필요할 거라고 대답했어. 내 신혼여행은 정말 대단했지. 남자가 그때 애인이 있었는지 아니면 남편이 실제로 전화를 했는지 물었지. 조나단은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스테이시가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내가 가진 유일한 연인은 당신이에요. 물론 조나단은 포함하지 않고 운 좋게도 그는 좋은 소식의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20주년 기념일은 대부분의 여자들보다 훨씬 나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스테이시 언니가 초조하게 제안한 걸 충분히 본 것 같아요. 이것은 완전히는 아닙니다. 공정. 스테이시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왜 끄지 않나요? 조나단. 스테이시가 목걸이를 받았을 때의 반응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단호하지만 얼굴이 매우 붉어진 조나단에게 좀 더 이 열차 사고를 좀 더 지켜보자. 조나단은 커플이 모두에게 명령하는 동안 스테이시가 동반자인 닉에게 전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웨이터가 메뉴를 들고 나갔을 때 다른 웨이터가 멋지게 포장된 패키지로 나타났습니다. 조나단이 나에게 결혼기념일 선물을 전달한 게 틀림없어요. 스테이시는 기쁨으로 외쳤습니다. 포장을 뜯으며 아름답지 않나요? 스테이시가 진주 목걸이를 바라보며 고정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나한테는 확실히 나한테 기대어. 닉이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매고 일을 마치고 재빨리 스테이시의 가슴 위로 손을 뻗었다고 말했어요. 당신 남편은 너무 로맨틱해요. 당신은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나이든 여자를 만난 게 행운이라고 말했어요.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닉은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남편은 우리에게 보석을 주고 연인은 우리에게 클라이맥스를 줘.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아름다운 빨간 머리 소녀. 아들딸이 전화를 끄며 속삭였어. 좀 더 일찍 멈췄어야 했는데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았어. 이렇게 돼서 너무 미안해. 반드시 핸드폰에서 다 지울 테니까 TV를 켜야 해. 모두들 깜짝 놀라 앉아 케이시 친구 중 한 명이 먼저 말을 했어. 이미 늦었으니 내일 학교에 가는 게 좋을 거야. 케이시는 눈에 눈물을 흘리며 답장했어. 아빠 나 친구들 집에 가도 괜찮아. 지금은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아. 물론 자기야 이해해. 내일 얘기하자. 조심히 운전해. 여자. 조나단이 목이 너무 건조해서 속삭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스테이시 엄마가 시작한 것 같아. W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자너선의 인상. 스테이시는 당신을 사랑하며 사건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자너선의 다른 손님은 몇 분 동안 차분하게 토론한 후 조용히 상황을 논의하면서 대부분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모두에 대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탈출구를 찾아보고 나에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떠났을 때 조나단은 여행 가방을 꺼내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이시는 그 수에 놀랐습니다. 그녀가 받은 메시지와 전날 저녁에 전화기를 끈 이후로 놓쳤던 전화들. 그녀의 여동생과 어머니는 닉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에게 그토록 친절했는지 알고 싶어 했던 메시지들을 살펴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자너선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케이씨도 매우 화가 났고 그녀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녀에게 매번 최소 12개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스테이시는 그녀가 자너선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그녀의 가족이 닉에 대해 어떻게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나단과 케이씨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구멍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녀는 조나단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가 단순히 의심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저번에 전화기를 껐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밤 스테이시는 가능한 한 침착하게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전화하려고 한 것을 보았습니다. W 자너선은 남편의 상실, 딸의 소외와 당혹감, 부모님의 치욕과 성실한 행동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왜 남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테이시가 두려움을 물었나요? 그녀의 내장에 매듭을 묶고 나랑 놀지 마. 난 바보가 아니야. 그녀의 어머니가 으르렁거렸다. 조나단은 당신과 당신의 동료를 위해 테이블을 예약한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20주년 선물을 여는 것을 당신이 지켜보도록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내 생각에 그녀의 이름은 수인 것 같아요. 우리 이 끔찍한 이야기를 다 봤어요. 당신 남편은 당신을 여왕처럼 대하고 당신은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보석을 주고 연인은 절정에 이르게 합니다. 내 생각에 내가 충격받은 스테이시에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묻는 말을 들었나요? 조나단이 친구 몇 명에게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전화로 일종의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 그는 당신이 그의 선물을 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에게 보고 싶었고 우리는 모두 전화를 걸어 당신의 기념일을 축하할 것이라고 어머니는 슬프게도 이번이 적어도 당신의 마지막 기념일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나단과 함께 어쩌면 상황이 진정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엄마 알잖아. 난 조나단을 사랑해. 다른 남자는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 회의가 지루해지고 있어.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스테이시는 주장했다. 이게 어머니가 말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냉소적으로. 조나단은 그의 아내가 A가 아니고 단지 지루했다는 것을 알면 기분이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엄마가 퍼즐을 집에 두고 온 것 같아요. 엄마 욕해도 소용없죠. 조나단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유일한 남자라는 것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는 당신이 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내가 본 것 중 최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조나단이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상황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할 것 같지 않습니다. 스테이시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온 가족이 그녀와 닉이 전날 밤 저녁 식사에서 논의한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닉 스테이시와의 대화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깨달았습니다. 케이시에게 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테이시는 케이시가 전화를 받았을 때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모어건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헤어졌기 때문에 그녀는 나를 위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시의 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발 집에 와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자. 당신 아버지 스테이시는 불확실하게 물었고 그는 호수에 있는 별장으로 이사했습니다. 케이시는 대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는 당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는 어젯밤에 당신이 선물을 여는 모습을 보도록 모두를 초대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당신은 수 대신에 당신의 애인과 함께 나타났을 때 그의 마음을 거의 찢어버렸습니다. 집에 와주세요. 스테이시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려고 반복해서 노력했습니다. 조나단은 케이시 스테이시와의 대화를 마친 후 용서를 구하려고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나단의 사무실에서 노트북 한 대와 여러 개의 서류 캐비넷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침실에 있는 옷장은 허브의 어머니의 옷장. 스테이시가 눈물을 참는 것처럼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집안을 정처 없이 돌아다니며 어떤 물건이 없어졌는지 알아보는 동안 조나단은 그녀가 있는 사진을 단 한 장도 찍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그녀의 무너져가는 결혼 생활에서 그녀의 마음을 떼어 놓을 무언가를 찾기 위해 특히 우울해 보였습니다. 케이시가 걸어갈 때쯤 스테이시는 케이시를 위해 저녁 식사를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통해 그녀는 작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케이시는 음침했고 직접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만 스테이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에도 케이시는 가능한 한 짧게 대답했습니다. 스테이시는 딸이 자신에게 화를 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샤워실은 부엌으로 돌아갔고 스테이시는 F에 머그컵을 놓았습니다. 자너선 오브 히즈. 스테이시는 자너선이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기를 바랐지만 그 희망은 곧 사라졌습니다. 자너선이 대화를 시작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너선 이런 일이 일어나서 미안해요. 사랑해요. 진주. 내가 항상 소중히 간직할 멋진 선물이었는데 당신이 가족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줄 몰랐다는 게 안타깝네요. 스테이시는 대화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고 조나단이 할 수 있는 전부는 당신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테이시는 자신을 가해자로 만들려는 스테이시의 시도에 화가 나서 대답했습니다. 스테이시는 결혼 생활 내내 조나단에게 한 번도 무례한 태도로 말한 적이 없는 조나단의 대답에 놀랐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조나단이 초래한 고통에 대한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사람. 스테이시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모든 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당신은 내가 사랑했던 유일한 남자이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말해주세요. 내가 당신과 친구를 위해 테이블을 예약한 멋진 레스토랑에서 기념일 선물로 당신을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 고객의 딸이 당신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비디오로 보내기로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실수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 고마워요. 무슨 문제인지 설명해 주세요. 조나단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문제가 뭔지 알잖아요. 스테이시가 어젯밤에 레스토랑에서 나와 닉을 봤다고 주장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과 저녁을 먹는다는 걸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조나단이 물은 게 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것이 문제인지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와 저녁을 먹으러 간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닉과 함께 갔습니다. 당신은 우리 대화를 우연히 듣고 우리가 함께 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와 당신의 가족 전체가 당신의 대화를 엿들은 문제이거나 당신이 다른 남자와 섹스를 했어. 문제는 내 행동이 얼굴이 붉어졌다는 거예요. 스테이시, 당신은 단지 우리 결혼 기념일에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한 것뿐이에요. 당신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W. 조나스. 알겠습니다. 이제 진전이 보이고 있어요. 왜 바람을 피웠는지 말해주세요. 내 뒤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남자들과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나단이 요구한 것은 케이시입니다. 네. 친딸은 그녀의 아버지가 우체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나단의 공격적인 질문이 스테이시의 반응을 자극했습니다. 저속하거나 공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케이시는 당신의 딸 닉은 우리가 데이트를 시작한 이래로 나의 유일한 연인이었습니다. 케이시의 아버지가 우체부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남자를 만났는지에 대한 당신의 말은 정말 잔인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논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나단은 당신이 사기꾼임을 인정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큰 사기꾼인지에 대해 선을 그었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이 한 남자의 연인이라고 나에게 말할 때 횡설수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에 바르고 이해심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속이지 않은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그나저나 당신은 예쁜 닉과 얼마나 오랫동안 자고 있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시장직을 거부하기 시작했을 때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잊었는지는 이번이 스테이시에서 우리가 함께 잤던 세 번째 회의였고 눈물을 흘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마침내 당신 외에 조나단의 분노와 굴욕의 깊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20년 전 결혼한 이후로 나와 함께한 유일한 남자입니다. 세 번의 컨퍼런스에서 각각 이틀 밤을 함께 보낼 것이라고 조나단은 당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 사람과 섹스를 한 적이 없어요. 스테이시는 이게 총 6번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후회해요. 사과드립니다. 조나단은 스테이시를 낙담시키라고 요청한 적이 하루에 한 번 이상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매일 밤 3번씩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큰 질문에 대해 조나단은 왜 다른 남자와 섹스를 했는지 발표했습니다. 물론 넌 더 만족스러운 점고 만족스러운 애인을 찾아야 했어. 난 지루했고 그 사람은 지칠 줄 모르고 나를 쫓아다녔어. 내가 약하다는 게 밝혀졌어. 그건 너나 우리의 성생활에 관한 게 아니라 내 허영심이야. 어쩌면 중년의 위기일지도 몰라. 그는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 난 스테이시는 당신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나단은 거리에 살고 그 우스꽝스러운 셔츠를 입고 사는 젠킨스 씨와 성관계를 가졌습니까? 물론 저는 그 사람을 거의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혐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스테이시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했지만 당신은 사랑하지도 않고 당신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남자와 잔다고 방금 말했어요. 젠킨스는 그 설명에 딱 들어맞으니 그 사람과 섹스를 하는 게 어때요? 조나단이 압박했어요. 저는 같이 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모든 남자들. 스테이시는 화를 냈다고 설명했다. 나는 닉이 잘생기고 예에 바르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와 잤다. 그는 나를 따라다녔다. 당신은 이 몇 명을 제외하고 당신을 쫓아다니는 잘생기고 성공한 남자들하고만 나를 속일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충실한 아내입니까? 조나단이 당신이 섹스하는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내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이시,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닉은 아닌 느낌으로 말했어요. 조나단이 나에게 충실하겠다고 약속한 수년에 걸쳐 여러 번 우리 결혼식에서 조용히 요청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은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잘생기고 성공한 남자들은 항상 당신을 쫓을 수 없습니다. 믿어요. 난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멋진 섹스도 줄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조나단, 난 당신과의 섹스를 좋아해요. 그건 특별하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스테이시가 대답했어요. 어떻게 닉이 당신이 계속 돌아오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들었나요? 조나단이 그에게 어머니나 아내처럼 부드럽게 더럽게 물었습니다. 나를 매료시킨 것은 사랑이 아닌 W. 조나스의 존재감이었습니다. 스테이시는 당신이 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조나단에게 조용히 무슨 상관이냐고 묻자 당황스러워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스테이시는 항의했습니다. 분명히 부끄러워요. 당신에 대해 생각할 게 있어요. 여기 서서 당신이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만 그 사람과 음란한 섹스를 했다고 말해주세요. 당신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을 위해 당신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기꺼이 하겠다는 것을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조나단은 당신이 오랫동안 벨트 아래의 남자다움을 기쁘게 하라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추론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흥미를 잃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다지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어떤 종류의 결혼한 남자가 결혼하고 싶어 할까요? 특히 그의 아내가 사탕처럼 나눠줄 때 당신은 신혼여행에서 나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유일한 남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조나단이 당신을 기억했고 귀엽고 나와 함께 많은 즐거움을 누렸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W 조나단이었습니다. 그는 당신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스테이시가 몇 분 동안 당신의 대화를 들었고 이것이 나를 여러 번 모욕했다는 사실을 당신이 잊어버린 것 같다고 주장한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그가 당신이 하지 않은 대부분의 아내보다 더 나은 20주년을 선사할 것이라고 내가 어떻게 속도를 늦췄는지 기억하십시오. 반대 안 했어. 왜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는 걸까요? 조나단이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찾으라고 요구했어요. 인정합니다. 당신도 그래야 할 것 같군요. 왜? 결혼을 계속하고 싶은 척내 아내로 있는 것이 즐겁지 않은 게 분명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나쁜 섹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당신은 아름다웠고 성공했고 똑똑했고 나는 테이블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더 나은 것을 찾기 시작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조나단과 이 토론이 이렇게 나쁘게 끝나도록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논의하고 돌아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스테이시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의 변호사에게 제 변호사와 얘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제 우리 사이는 끝났습니다. 스테이시 당신과 이혼할 거예요. 당신은 나를 떠났어요. 그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스테이시는 일하러 갔지만 화난수가 휴게실에서 발견했습니다. 자너선이 왜 나에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당신과 함께 애틀랜타로 가자고 요청했는지 당신이 잘 알고 있듯이 당신이 밤을 보내기로 결정한 후에 나는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치코 사무실의 로미오 나를 당신의 불신앙을 핑계로 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나단이 당신에게 전화했고 당신은 그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스테이시는 낙담한 표정으로 내가 지난 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방을 공유하고 회의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당신이 말했잖아요. 나는 그렇게 이용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조나단은 이번 여행에서 모든 것을 배웠어요. 내 생각엔 그 사람이 나와 이혼할 것 같아요. 스테이시 당신이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결과는 무엇인지 인정합니다. 수는 어떤 괜찮은 남자도 이런 수준의 무례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요구했습니다. 나는 너무 멍청하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조나단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스테이시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사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시카고에서 그 못된 새끼랑 잤을 때 선택 좀 더 부드럽게 해달라고 조나단을 잃어서 미안하지만 계속 이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했잖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에게 말한 건 내가 아니었어. 수 알아요. 사과해야 해요. 우정을 남용해서 미안해요. 당신 말을 듣지 않아서 미안해요. 스테이시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고 나서 조나단 같은 남자를 가질 자격이 없어요. 조나단이 회사를 쉬었어요. 스테이시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모든 소지품을 호숫가의 집으로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이유와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테이시 없이 사는 것이 싫었지만 자신의 감정에 대한 그녀의 냉담한 무시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충성심과 존경심에 대한 그녀의 양면성 다음날 아침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방문은 단지 그들을 분열시키는 엄청난 감정의 틈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배신을 용서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날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다. 그는 준비하고 있었다. 이혼 변호사와의 회의를 위해 사무실을 나가기 위해 스테이시로부터 새 이메일을 받았을 때 그는 그것을 읽어야 할지 아니면 내부 토론 후 그냥 삭제해야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스테이시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메시지를 읽었을 때 절망밖에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너선 나는 이번에 정말 망쳤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너무 어리석어서 당신은 결코 모를 것이고 내 행동은 결코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W였습니다. 자너선은 거짓말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한 파트너가 결혼을 파기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 당신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것만큼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결혼과 관련된 당신의 어떤 행동에도 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잃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훌륭한 남자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모두 전적으로 내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한 것이 안타깝지만 이 진실을 받아들입니다. 조나단은 스테이시의 고백과 그녀의 간청을 읽으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용서를 위해 그녀는 상황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있을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비난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과 자신 모두에게 최선을 요구하는 조낭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공허함을 느꼈고 편지에 답할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스테이시가 조나단의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 조나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케이시였습니다. 저는 금요일 오후 케이시가 스테이시에게 전화해서 주말 동안 아버지의 오두막에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나단이 일요일 저녁에 그녀를 집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망쳤는지 생각하며 비참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몰랐고 심지어 그것을 고칠 수 있다고 해도 행복했던 자신을 완전히 망쳤다면 말입니다. 일요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결혼 케이시는 다소 우울해 보였습니다. 아빠는 당신과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생 이런 건 본 적이 없나요? 내가 그를 얼마나 화나게 했는지 생각해보면 내 남자친구는 내 아빠보다 훨씬 나을 거야. 케이시가 그 사람은 내 남자친구가 아니고 내 아버지와도 상대가 안 된다고 해서 스테이시는 충격에 빠졌다고 대답했는데 그건 큰 실수였고 내 아버지가 나에게 최고의 남자인 걸 깊이 후회해. 아빠와 내가 회의적이었던 걸 용서해줘. 케이시가 대답했어. 내가 이 새끼랑 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 넌 몇 년 동안 우리를 속였지. 케이시가 화내며 묻지 않았냐. 스테이시는 이제 거짓말을 그만둬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어. 그녀의 가족에게 나는 이번 회의 이전에 2번의 회의에서 그와 함께 잤습니다. W 자너선이었고 스테이시가 고백한 것이 자너선과의 관계였다고 가볍게 표현한 것입니다. 엄마 케이시가 화가 나서 반대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당신은 가능한 최악의 방법으로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할 때 충실하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나요? 그 순간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손가락질을 하였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화가 난 건 알지만 나만큼은 아니죠. 당신의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내가 한 짓이 내가 그 사람을 덜 생각한다는 뜻은 아니지. 내가 아주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뜻은 아니지. 구명된 목이 그녀의 일이었어. 그녀에 대한 수의 냉담한 태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녀는 케이시의 학교 행사에 갔지만 그녀의 엄마가 그녀와 함께 오지 않는 한 보통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자너선을 본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가능한 한 그녀에게서 멀리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모들은 이 사실을 재빨리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이 이혼한다는 사실이 곧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스테이시는 미혼이거나 기혼인 아버지들이 주기적으로 외설적인 말과 제안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스테이시의 불륜에 대한 소문이 지역 사회 전체에 퍼졌다는 것은 아주 명백했습니다. 사업은 이것이 전체 실패의 은색 안감이었습니다. 눈 자너선은 스테이시가 사업의 절반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스테이시의 사업 지분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을 제안했지만 자너선은 그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유하자면 저는 스테이시가 내 옆에서 일했고 우리가 처음 가족 사업을 인수했을 때 우리를 유지하기 위해 급여의 일부를 주기도 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너선은 스테이시가 그녀의 변호사가 자너선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 설명했을 때 스테이시가 매우 놀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년 전 자너선이 현금 흐름 위기를 겪었을 때 사업 소유권의 절반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회사는 자너선의 가장 친한 친구단에게 인수되었습니다. 단은 회사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재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조용한 파트너였습니다. 스테이시에게 조나단은 자신이 회사의 3분의 1만 소유하고 통제하고 있는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나단에게 이것은 너무 과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테이시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자신이 사업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유는 그에게 우리 소유의 10분의 1에 동의한다고 말해주세요. 당신은 분쟁 없이 통제권을 유지할 것입니다. 다음 봄에 눈이 녹았을 때 조나단은 완고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스테이시는 다시 미혼 여성이 되었고 그녀는 리핀 엔터프라이즈의 세 번째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조나단에게 전화 통화를 하도록 설득하지도 못한 그는 그녀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끊었습니다. 케이시는 스테이시에게 고등학교 3학년과 3학년 사이의 여름을 아버지 스테이시와 함께 호숫가의 집에서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케이시가 그녀를 처벌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녀는 그녀가 딸의 경멸을 샀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너선은 건설 회사를 소유한 오두막의 크기를 거의 2배로 늘릴 계획을 개발하여 7월 말까지 쉽게 건설을 완료했습니다. 침실 3개가 있는 호수집 각 침실에는 전용 욕실이 있고 호수 전망이 좋습니다. 완전히 현대화되고 편안한 집이었습니다. 8월 첫 번째 주말에 조나단은 호수에서 친구와 이웃을 위한 오픈하우스를 주최했습니다. 케이시의 친구들은 모두 호수에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을 그녀와 함께 데려온 나이 많은 사촌을 초대했는데 조나단은 그녀가 눈에 띄는 금발의 외모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날 조나단은 이 소녀가 그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가 그의 농담에 웃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와 시시덕거렸을 때 아빠는 작은 비키니를 입으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패티 케이시가 어느 날 부엌에 혼자 있었을 때 물었습니다. 몇 살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여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 오늘 방금 그녀를 만난 잠재적인 남편들 나에게 결혼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조나단은 한 번 시도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것 외에는 암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녀와 데이트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패티는 꽤 다정하고 엄마를 잊어버리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패티는 결혼을 서두르지 않아요. 제 생각엔 패티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남성과의 의사소통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계몽시켜 주었어요. 조나단이 자기 딸에게 농담을 했어요. 이 여자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나 같은 늙은 남자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스테이시의 회사는 상업지구에 있는 사무실 건물의 맨 위 2개 층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블록의 끝은 매우 인기 있는 이탈리아식 비스트로였습니다. 그녀는 매주 목요일 직장에서 일하는 친구들 몇 명과 그곳에서 점심을 먹곤 했습니다. 그녀는 비공식적인 점심 일정을 유지했기 때문에 스테이시와 그녀의 동료가 동시에 점심을 먹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직원들은 어느 날 오후 그녀의 건물에 있는 다른 여러 회사의 직원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비스트로는 비정상적으로 붐비고 스테이시의 그룹은 테이블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건물 2층에 있는 벤선 광고의 직원 중 한 명이 그녀의 그룹에 합류하도록 초대했습니다. 큰 테이블에 앉아 모두가 소개로 이름과 성을 말한 후 그들은 신속하게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광고팀의 여성 중 한 명이 특히 매력적이고 매우 친절했습니다. 스테이시는 젊은 여성의 좋은 유머를 즐기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그 여자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는 아니에요. 헨리 호수에 큰 집이 있는 부자 남자가 없어요. 스테이시가 알고 있던 여자는 메리가 놀림을 받았어요. 호수에 반사되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일어나면 좋을 것 같군요. 내 젊은 여자 특히 나를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잘생긴 남자와 동의했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너무 번거롭다면 그 남자가 목요일 퇴근 후 당신을 데리러 온 남자라면 다른 여자가 그보다 조금 더 늙어 보인다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데 그 사람은 몸매가 좋은 것 같아요. 그는 머리카락이 많고 아주 평범해 보입니다. 조나단은 그 이상입니다. 젊은 여성이 활짝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남자이고 정말 좋은 연인입니다. 스테이시의 친구는 즉시 스테이시가 하지 않은 바로 그 질문을 했습니다. 조나단 립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조나단이 젊은 미녀에게 물었고 추가하기 전에 그가 잘생겼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멋진 남자지만 그는 예전에 스테이시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녀의 동료는 내 생각에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주제를 바꿔야지. 너무 극적이지 않게 스테이시가 젊은 여성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저는 스테이시 리프턴입니다. 이름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패티로선 그의 전 부인은 아름다웠지만 아마도 사랑의 눈이 멀었나 봐요. 패티는 자신이 정의를 행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지금 자너선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에 화를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확실히 당신이나 그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 당신 아버지에게 함께 살러 온 아름다운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엄마, 저는 내 감정을 상하게 하려는 건 아니었어. 내가 아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케이씨가 답장했어. 내가 아빠를 속인 게 아직도 속상하지만 내 나쁜 선택 때문에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패티는 실제로 아빠에게 좋은 사람이야. 마침내 그는 또 행복해 보이는데 이것이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조나단이 행복하다는 말을 들으니 기쁘네요. 그는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아니더라도 그를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스테이시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아빠를 직접적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녀는 그를 정말 좋아해요. 그녀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자신의 경력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케팅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싶어요. 엄마와 데이트를 시작할 건가요? 회의 중에 남자친구와 계속 연락할 수 있나요? 케이시는 닉에게 내가 연애할 사람이 아니라고 물었습니다. 스테이시는 그가 피상적이고 약간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허영심이 많다고 인정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오락 이상의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만 그가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내 약점 때문에 그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케이씨가 당신에게 여전히 아름답냐고 묻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학교 행사에서 일부 아버지와 선생님이 당신을 바라보고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조나단이 다른 남자 때문에 나를 망쳤어요. 스테이시는 슬픈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혼한 이유는 그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자들은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 공감하게 되고 남자들은 나를 쉬운 목표로 생각하게 됩니다. 닉에게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겼습니다.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그토록 사랑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케이시는 아버지가 항상 사랑과 존경심으로 당신을 대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조나스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스테이시는 인정한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의 아버지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고 나는 이 사랑에 대해 매우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다른 남자를 시도하려는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아마도 집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나단이 나의 닻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고 어리석게도 믿었습니다. 나는 조금 빗나갔을 수도 있고 그는 그것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이고 여전히 나의 헌신적인 남편은 집에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내 경험을 경고의 이야기로 삼을 것입니다. 관계에서 당신이 주는 것 이상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충실하고 헌신적이고 정직하십시오. 당신의 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남편과 상의하십시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바람을 피울 때도 있습니다. 스테이시는 점심시간에 패티를 우연히 만나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자신이 이 여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고 놀랐습니다. 여자는 또한 자너선 케이씨에 관한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했습니다. 스테이시에게 아버지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딸로서 그녀는 그의 삶의 더 개인적인 측면에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패티는 친구 스테이시와 조나단에 대해 기꺼이 논의했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조나단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느 날 두 여자가 점심을 먹고 있는 동안 패티는 결코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사람을 크게 화나게 한 것은 분명합니다. 당신을 판단하러 온 것은 아니지만 내가 연애 중이었다면 결코 바람을 피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당신이 그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나는 열정의 불꽃이 사라지고 당신이 일상생활에 갇힐 때 이것을 기억하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나는 길을 잃었고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스테이시는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항상 거친 섹스에 관한 것이 아니며 때로는 멋진 휴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정화조를 퍼낼지,
집을 어떤 색으로 칠할지 결정하려고 애쓰는 중 모든 것이 평범해지지만 그것은 정상입니다. 조나단은 정직한 사업가이고 자상하고 충실한 친구이자 위대한 아버지입니다. 나는 항상 그를 사랑할 것이지만 나는 최악의 방법으로 그를 배신했습니다. 아내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너무 늦게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젯밤에 자너선에게 시애틀에서 자리를 수락하고 2주 후에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처음부터 그에게 경력을 쌓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하지만 내 소식이 그 사람을 화나게 한 걸 보니 패티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이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우울해지면 그를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 영원한 남자친구가 아닐 거라고 확신해요. 그는 당신을 매우 그리워할 것입니다. 조나단은 당신을 그와 함께 살도록 초대했다면 그는 변덕스럽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인간으로서 당신에 대해 매우 높은 평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SD 조낭입니다. 제가 그 사람의 힘을 시험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정말 나아졌습니다. 스테이시는 작은 미소로 시작했고 그는 당신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대단한 사람이고 그의 침대가 오랫동안 비어 있을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정보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패티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녀 자신의 미소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는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조나단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비밀 파트너인 데니 스테이시에게 배우에서 점심 식사를 하자고 요청했을 때 불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방은 붐볐지만 그들은 옆에 작은 테이블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인사와 형식적인 절차를 마친 후 단은 조나단이 강 근처 21번 도로에서 구입한 땅에 대해 자신이 만나자고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땅에 대해 거의 $200만 지불할 의사가 있는 구매자가 있습니다. 조나단은 그것을 거의 공짜로 샀습니다. 이익은 엄청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50만 이상이 될 것입니다. 조나단은 이 땅을 살 수 있고 언젠가는 매우 비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팔 것입니까? 스테이시는 자신이 토론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해했고 그것이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장기 임대를 제한하면 회사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세입자가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것을 구축할 것이라고 계약서에 명시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조나단 스테이시, 자너선 스테이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며 미소를 지으며 인정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는 사업적이고 똑똑했습니다. 나는 그가 계산을 했다고 확신하며 그의 계획은 장기적으로 더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15년 전에 토지 계획을 팔아 빠른 수익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지만 이제 돈을 받고 싶습니다. 당신은 회사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나단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수익 중 우리 몫을 우리에게 지불하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나단은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헝클어진 깃털을 진정시키기 위해 현금으로 $50만 받으세요. 댄이 제안했습니다. 스테이시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댄의 제안을 들으면서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조나단의 신뢰를 배신하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당신이 말하는 조나단의 헝클어진 깃털보다 나에게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조나단이 이것을 그의 아내이자 가장 친한 친구에 의한 완전한 배신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세요. 이것은 그의 아내가 회의에서 어떤 젊은 남자와 성관계를 갖고 댄을 놀린 것보다 당신이 그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입니다. 당신은 그의 전남편이에요. 아내는 당신이 이미 그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는 당신의 속이는 엉덩이와 이혼했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복수를 하고 동시에 상당한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은 충실한 아내에 대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조나단을 배신했다고 장담하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스테이시는 억눌린 분노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리석고 멍청하고 이기적이었지만 그를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둘보다 낫고 우리 둘보다 훨씬 더 나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그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나단에게 상처를 주느니 차라리 마지막 한 푼이라도 잃는 것이 낫습니다. 나는 내가 형편없는 아내라는 것을 증명했고 당신은 단지 당신이 나쁜 친구이자 파트너라는 것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조나단이 나의 몫을 통제할 것입니다. 내가 숨을 쉬는 한 나는 조나단이 내 몫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유언장을 만들 것입니다. 그의 사업 기술을 의심하는 것보다 당신이 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스테이시는 화가 나서 일어나서 테이블 위에 청구서를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반쯤 먹은 점심을 먹은 후 그녀는 단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이것도 훔치려고 하지 마세요. 거의 한 달 후에 스테이시는 문을 열었고 자너선이 현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얘기하러 왔습니다. 조나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넘게 그의 집이었는데 바쁘시면 잠시만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다음에 해볼게요. 바쁘지 않아요. 스테이시가 빨리 대답했고 방금 커피를 만들었어요. 부엌에 앉는 게 어때요? 저를 너무 빨리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나단이 커피를 사오라고 했어요. 에모지,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당신은 항상 훌륭한 커피를 만들어 줬어요. 저는 심지어 요리하는 법도 몰랐어요. 스테이시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대로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커피 때문에 당신과 결혼한 게 아니라 내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속성이 있다고 조나단이 반박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속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스미스와 웨슨이라고 여러 번 부르는 걸 들었습니다. 스테이시는 여전히 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큰 것을 가져왔다고 하더군요. 총건한 당신을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조나단은 패티가 당신을 그녀의 손가락이나 그녀의 몸의 일부로 감싸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스테이시는 그녀에게서 심각한 열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패티를 얼마나 잘 대해줬는지 감사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의견 당신 덕분에 제가 몇 주 전에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당신이 점심시간에 단과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패티는 웨스트코스트로 향하기 전에 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헌신과 정직함이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혼해서 내가 당신을 대했던 방식에 동의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빨리 이혼한 많은 여성들은 복수를 원하거나 최소한 보답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나는 결코 당신에게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나단, 나는 당신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고 있으며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나는 또한 이 땅이 단이 찾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의심하는 바보입니다. 스테이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당신의 신임 투표에 감사드립니다. 패티는 당신이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내 파트너는 비록 내가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사업을 운영했지만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조나단은 당신이 이 부동산을 팔고 이익을 나누고 싶다면 나는 동의할 것이라고 단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그것을 팔도록 설득하려고 조나단은 돈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팔면 우리 각자가 자신을 침해하지 않고 사업에서 $50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또한 내 생각에 당신은 아마도 회사에 좋은 이익을 가져올 이 부동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지역 사회로부터 선의를 보일 것입니다. 스테이시는 당신이 결코 빠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자부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지역을 개선하고 그곳에서 좋은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한 계획이 있군요. 저는 이 부지에 응급치료 단지를 짓기 위해 종합병원과 장기 임대 계약을 협상하고 있었습니다. 자너선은 단의 회사가 추진하는 고급 콘도미니엄 프로젝트만큼 수익성이 없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좋은 수익을 낼 것이고 그것을 건설하기 위한 계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자리와 영업권을 창출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정도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스테이시는 조금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업가이지만 사회에 투자하는 것도 그래요. 단 같은 사람들과 당신을 차별화합니다. 단은 빠른 이익을 얻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한 나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그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 왔지만 당신은 그를 거절했습니다. 나는 무조건 당신을 신뢰합니다. 조나단, 당신은 결코 당신을 믿지 말아야 할 이유를 주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당신의 사업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스테이시는 당신이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입니다. 단이 당신의 사업을 어떻게 방해하려고 하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우리가 그를 다시 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합리적인 제안을 들을 것이고 그는 행복할 것이고 당신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테이시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현할 자본이 없습니다. 조나단은 우리가 이 집을 팔 수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스테이시는 케이시와 나를 위해 침실 2개짜리 아파트를 구해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많은 자본을 축적해 집이 거의 지불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몇 가지 중요한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혼했기 때문에 이제 단의 지분을 매입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곳은 당신의 집입니다. 집을 팔고자 너선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요청한 사업에 돈을 투자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긴급치료센터 거래가 얼마나 빨리 완료될까요? 귀하가 곧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돈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걱정되는 것 같나요? 스테이시가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20년 동안 무슨 이유에서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자와 함께 모든 것을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괜찮아요. 조나단에게 빚진 것이 있습니다. 돈은 내 무례함을 결코 보상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을 대넥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나는 이에 동의할 것입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호수 옆집에 와서 살고 있고 케이시 조나단은 말했고 곧 욕실이 딸린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스테이시는 슬프게도 개인적인 문제라고 대답했습니다. 인생은 말할 것도 없고 데이트와 당신을 위해 만들어질 모든 드라마 미안해요. 난 당신의 사회생활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고 제이 그리고 물론 당신의 전 남편이 집에 살 때 신사를 집에 데려오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남자닉 어색할 것 같아요. 난 데이트도 안 하고 시작할 생각도 없어요. 스테이시가 답장했어요. 회의에 가지도 않았고 그 비참한 여행 이후로 닉과 얘기도 안 했어요. 어떤 여자도 원하지 않는 불편함을 겪게 될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의 전 애인이 옆방에서 자고 있을 때 당신과 함께 밤을 보내기 위해 내가 주변에 있다면 당신과 함께 이사하는데 동의할 여성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자들이 당신과 사랑에 빠지는 걸 봤어. 당신이 그 남자와 잤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이혼했고 패티를 나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내 행동은 케이시에게 가장 좋은 본보기가 아니었어요. 조나단이 수사적으로 물었지요. 내 유일한 변명은 내가 우울하고 외로웠다는 거예요. 남자가 내 아내를 나에게서 빼앗아갔고 내 자신감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패티는 나를 위해 그것을 아껴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손상시켜 미안해요.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패티에게 빠진 것에 대해 당신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여성입니다. 당신은 싱글 남성이고 당신이 원하는 어떤 관계든 맺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시는 말하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제 행동에 대해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이 야기했거나 창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제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난 정말 일을 망쳤고 내가 너에게 끼친 고통과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미안해. 너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줬어. 스테이시 나는 불성실한 적이 없어. 나는 너와 케이시를 위해 살아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완전한 실패자처럼 느껴졌어. 조나단은 패티가 나를 도왔다고 인정. 내가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바람을 피운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은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결혼 생활이나 성생활 또는 내가 알면 더 잘하려고 노력했을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멍청한 짓이었어. 불행한 게 아니었어. 넌 아주 좋은 남편이었어. 케이시의 위대한 아버지이자 위대한 애인 스테이시는 내가 길을 잃었고 불행할 자격이 있다고 해서 이상하게 들리지만 불행하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내 대가를 치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죄악일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와서 조나단이 요청한 호수 옆집을 보러 갈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논의한 아이디어 중 일부를 재건축에 적용했습니다. 당신이 승인할 것 같아요. 케이시는 2시간 후에 배구 경기가 있어요. 이 제안을 다음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 스테이시가 레툰에게 경기 전에 같이 가보자고 물었어요. 조나단이 제안했고 여기로 데려다 줄게요. 사람들이 그럴까봐 두렵지 않나요?
우리가 커플로 가면 우리가 다시 합쳐질 것 같아. 당신은 보통 나에게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앉는다. 스테이시는 그래, 내가 좀 멍청했지만 내 변론에서 당신은 나를 우리 결혼 생활에 남겨두었다고. 당신은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조나단은 실제로 상황이 반대였다면 내가 당신에게 그랬을 것보다 당신이 나에게 훨씬 더 친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테이시는 당신의 셀만 제안이 너무 관대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둘 다 그 친절이 보상을 받는 것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너서는 투덜댔습니다. 집을 팔아 집을 사려고 생각 중이에요. 단시어난 아직도 당신이 이것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조나단,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나에게 정직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한테 해를 끼칠 자격이 있지만 스테이시는 호숫가 집을 보여주겠다고 했고, 조나단은 주제를 바꿔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킬 시간을 달라고 제안했고, 조나단은 집을 보여줬습니다. 스테이시는 개조한 부분이 정말 훌륭하다고 감탄했습니다. 케이시의 방은 매우 크고 그녀는 자신만의 욕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10대 소녀의 꿈입니다. 조나단이 스테이시에게 두 번째 침실을 보여줬을 때 스테이시는 방에 있는 코끼리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욕실이 있는 사랑스러운 방이지만 여기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조나단, 매일 당신을 만나고 내가 잃은 것을 기억하는 것은 나에게 너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집을 팔고 아파트를 빌릴 것입니다. 괜찮을 거예요. 케이시의 시합을 위해 곧 떠나야 한다고 스테이시가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안방 조나단이 다른 침실보다 더 크다고 하더군요. 좋아하는 거 알아요. 아름답다는 걸 알아요. 늘 그렇듯 일을 훌륭하게 해냈어요. 스테이시가 침실을 둘러보면서 칭찬을 했으니 사업이 아주 성공적이거든요. 세부 사항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그녀가 당신 혼자만의